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주심의 신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30분이고요. 내가 일하면서 우리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사항들이 공통된 점들이 요 영상을 옛날에도 한번 올렸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영상 촬영합니다. 자, 제목은 주심 비책, 타사에서 포기한 채권, 제가 종결했던 채권, 3년이 지났다면 지금이 대금 횟수 골든타임입니다. 1.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죽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21년 전국 주심팀장을 거쳐 현재 신용정보회사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25년 경력의 채권 주심 전문가 주심의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판결문이나 채권 서류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상담하고 실익이 없어 종결했던 채권은 물론이고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맡겼다가 포기 통보를 받은 채권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채권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금 회수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25년 동안 수만 건의 채권을 다뤄온 제가 왜 지금 여러분께 다시 녹화하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실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건의 대금 회수 경험이 있는 주심의 신이 20년 노하우로 알려드립니다. 이 왜 3년인가 채무자가 외투를 벗는 시간, 주심 현장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해살 전략입니다. 3년 전 조사를 했을 때 실익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채무자가 잔뜩 긴장해서 모든 재산을 숨기고 숨죽여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포기했다는 건 역시 당시 채무자의 방어벽이 그만큼 단단했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3년 이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채무자는 이제는 잊혀졌겠지, 그 업체도 포기했겠지라며 안심하게 됩니다. 남의 명의로 하던 사업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 하거나 슬그머니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소독 활동을 재개하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수만 건의 구독자 채권들을 저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경계심을 푸는 햇살의 시간을 기다리며 관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시 녹화하면 그 3년 사이 변화된 채무자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다. 채권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지치기를 기다립니다. 뱃자라식으로 나오는 채무자에게 지쳐 채권자가 서류를 덮는 순간 채무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심은 기싸움입니다.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 꾸준히 녹화하면 결국 채무자는 무너집니다. 제가 20년이 지난 채권도 대금을 회수한 사례가 수없이 많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강추위보다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외투를 벗게 하듯 채무자가 안심하는 그 틈을 타서 저 김 팀장이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찾아내겠습니다. 조사비 선불 30만원으로 신용정보회사의 합법적인 시스템 조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잊혔던 여러분의 권리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김 팀장의 지배함과 전문가 인프라, 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던 채권이라도 종결 후 3년이 지났다면 가져오십시오. 고려신용정보 21년의 경력과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으로서의 노하우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저 김 팀장이라도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채권자분들은 종결 후 3년 정도 지나면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시는데 이때가 시효 연장과 재조사를 검토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와 20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형사 전문, 소송 전문 법무사 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회수 성공 시 후불 수수료는 30%이며 채권의 난이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5.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해수를 만듭니다. 채권자 여러분, 채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채권자와 그 뒤를 바치는 집요한 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이 정당한 재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3년 전 종결했던 채권 지금 바로 김 팀장에게 녹화하십시오. 25년 베테랑의 안목으로 채무자가 숨겨둔 그 마지막 틈을 찾아내겠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났어도 변동 없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때 판결문 시효 10년이 가기 전에 판결문을 원인서류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판결문 원인서류 소송은 다툼이 전혀 없고 소장 작성도 매우 쉬우므로 비교적 저렴한 전자소송으로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오늘도 오직 실무적인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오늘 전화 온 내용 중이나 한 일주일 정도 전화한 것들 중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수 좀 하고 지금 밤 11시 반쯤 됐는데 영상 촬영합니다. 여기는 김 팀장 사무실이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팀장님, 저거 팀장님 경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채권을 가능한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좀 제 채권을 좀 맡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 전에 이 채권을 어디에 맡겼냐? 그럼 보통 뭐 법무사 쪽에 무작위 법진행, 변호사 쪽에 선불 비용 엄청 나가고 또 이렇게 무작위 법진행 또 그리고 다른 타신용정보회사에 일단 해보고 뭐 이런 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초도 대응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단 다른 쪽에서 종결 후 3년 정도가 지난 채권들은 제가 다시 받아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채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물과 같습니다. 처음에 채무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일하는 사람의 경험이 100% 작용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의뢰한 사건은 제가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뭐 한번 보시죠 하면서 채무자 조사비 30만 원 받고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종결한 지 얼마 정도 지났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 조사를 하는 것도 신용정보법 안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누가 크게 잘하고 못하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그 데이터를 잃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데이터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지난 채권도 대금 회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20년 동안 계속 알았던 채권자분들 연락해서 원금은 뭐 3천인데 1억 이상 이자까지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종결한 채권은 3년 지나지 않은 채권은 웬만하면 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노크를 하지 마세요. 괜히 세무자 조사비도 나가고 쓸데없는 법비용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채권자는 시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효 관리 판결을 받으면은 이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갑니다. 10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년이잖아요. 10년이 가고 판결 받을 때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쪽에 의뢰를 하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채무자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채무자 조사를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많은 경험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해서 초대대응도 잘 맞고 실패를 해서 했으면은 바로 다른 신용정보나 다른 곳에 맡기시면 안 돼요, 이거. 예, 놔두시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제가 봤을 때는 5년에서 7년 지난 채권이 해수가 가장 높아요. 5년에서 7년. 이 중간에 계속 잼만 날리면은 채무자들이 옥기슬 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은 이 10년이 지나면은 판결문을 원인 서류. 이 판결문 원인 서류는 다툼이 전이었기 때문에 판결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판결 무조건 금방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셀프 소송으로 하시면 가장 더 좋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밤 11시, 지금 12시 다 돼 가는데 제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연락 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 일일이 한번 봐드릴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하세요. 주심의 신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채권이 우선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채무자하고 통화를 하든 면담을 하든 이 채권은 내가 반드시 받겠다는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물품을 제공했던 채권자 쪽에서 돈이 나갔던 인력이 나갔던 분명히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럼 받아야죠. 왜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인식. 주심의 신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면담하거나 통화하면은 이 돈은 내가 무조건 받겠다 하는 그 인식을 심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편하게 놓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